맞지? 다른 학원에서 아직 보강 계획 없지? 그럼 내가 먼저 잡았다. 내가 먼저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안 된다고 손 들면 되죠. 저 이때 학원 있어야 되는데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그때 이어서 좀 풀어볼게요. 그때 몇 번을 풀었죠? 30번 딱 풀고 끝냈나? 그때 그 1차 시각 고분의 인수분해 될 때 저거만 하고 끝낸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넘겨서 또 이어서 몇 개 또 풀어볼게요. 41번 보겠습니다. 41번. 자, 얘들아 숙제는 요 2차 방정식 끝까지 다 숙제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알겠지? 끝까지 다 숙제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풀었어. 그쵸? 대입을 해서 차수가 2차 이상인 게 보이면 일단 알파든 베타를 대입을 해서 일단 접근해줘라. 자, 알파 일단 대입해봅시다. 오, 이거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여기 있는 알파 제곱 더하기 4는 그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3알파. 그럼 저기 있는 5알파랑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죠? 2알파. 그래서 베타도 똑같을 거야. 모양은 똑같은데 문자만 달라진 거니까. 맞지 아니에요? 맞죠? 우리 물론 이제 이거 통분해서 계산 가능하거든요. 다른 거 한번 물어볼게. 자, 이 알파가 밑에 있잖아. 위로 올리는 방법은 이 분수꼴이 분모에 있는 문자를 없애는 방법 뭘까? 알파분의 1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뭘까? 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 자, 2분의 곱이 뭐야? 4잖아. 그럼 우리는 알파분의 2가 모임을 확인할 수 있어? 2분의 베타랑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알파분의 2가 왜 필요하죠? 다시 할게요. 알파분의 1이 뭐야? 4분의 베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어때? 이런 거는 어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지 문자를. 알파분의 4분의 베타.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주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알파분의 1은 뭐라 쓸 수 있어요? 4분의 베타. 베타분의 1은 뭐라 쓸 수 있어요? 4분의 알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8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8분의 마이너스 3으로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걸 모르더라도 우리는 뭘 이용해서도 계산 가능하지? 통분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다른 방법 쓰면 알파 베타를 통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합과 곱을 통해서 이 곱셈공식 변형 이용하면 그래도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분모에 알파 있거나 베타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 경우에는 이 곱을 이용해서 위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통분이 답은 아니고요. 44번 볼게요.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4배일 때 동간의 값 어떻게 잡아? 알파 4. 그치? 알파랑 4알파로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 뭘 쓰면 돼요? 근과 계수한계 쓰면 되죠? 두 개 더하면 몇 알파 돼? 5알파. 한 몇이냐 문제에서 5네요. 그럼 알파 몇이야? 1이네. 그 다음 뭐 해주면 돼요? 근이 나왔으니까 근을 뭐 하면 여기다 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쵸? 근 나오면 대입하라 했잖아. m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또 볼까요? 쭉 넘겨, 쭉 넘겨, 쭉 넘겨. 57번. 다음에 저거 알파 베타. 방금 문제랑 비슷한 거지? 한번 똑같은 문제인데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뭐 하라고? 대입하라고. 알파 대입하면 또 물어볼게. 알파 제곱 더하기 K 뭐라고요? 4알파. 몇 알파? 5알파, 5베타, 5분의 6개야. 통분해도 된다고 했지만 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했지. 알파 곱하기 베타는 문제에서 몇이야? K. 그럼 알파분의 1은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K분의 베타. 얘는 K분의 베타고 K분의 알파니까 K분의 1을 묶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5K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야? 10분의 1.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야? 4. 그래서 5K분의 4는 10분의 1. 그럼 K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8. 곱셈공식 변형보다는 곱셈공식 변형하면 제곱하고 그래야 되잖아. 귀찮지 않나? 모르겠어.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긴 해요. 그 다음 오른쪽 59번 볼게요. 다음에 두 분이 알파벳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분이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이다. 이때 실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이거 계속 모의하는 문제예요. 위에 거 아래 거 둘 다 그 근각의 수학에 이용하면 되는 문제지. 그치? 써볼게. 두근의 몇 나와? 마이너스 A. 두근의 뭐 나와? B. 똑같이 해볼게요. 두근의 뭐 나와요?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는 마이너스 B. 두근의 곱은요? 전개 바랍니다.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는 A. 그럼 위에 나와 있는 합과 곱을 여기 있는 합과 여기 있는 곱 합에다가 넣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위에 있는 식을 밑에 있는 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넣어줘요. 합은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곱은 B고요. 합은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A. 그럼 식 몇 개? 두 개. 문자 몇 개? 두 개. A, B 연립할 수 있는 거지. A 빼기 B가 4고요. 3A 빼기 B가 4네요.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A는 0, B는 마이너스 4. 뭘 구하래? 맞아. 곱한 거 구하래. 하나가 0이니까 당연히 곱한 것도 0. 저렇게 나오는 값이. 그 다음에 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 다음에 누구를 볼 거야. 이런 문제 나올 때 가끔 푸는 거 보면 막 2차 방정식 만들려고 하거든. 2차 방정식 만들 필요 있냐 이거? 없어. 우리 이 근에 뭘 구하고 싶어? 곱을 구하고 싶어. 맞지?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아니야. 자, 이 근의 곱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동그라미 쳐볼게요. 여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알파 베타면 0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결국 얘도 F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럼 얘도 구조가 똑같아야 돼. 얘도 보면 동그라미 쳐볼게.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알파 베타면 또 0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됐어요? 이 동그라미 친 게 알파라고 생각해봐. 그럼 F 알파는 0. 동그라미 친 게 베타라고 생각해봐. F 베타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도 똑같아. 이 동그라미 친 거 전체가 알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F 알파는 0. 위에랑 똑같죠? 베타라고 생각해 똑같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찾고 싶은 게 뭐야? 2x-2가 알파가 되고 2x-2가 베타가 되는 그 x 좌표들을 찾아 x 값들을 찾고 싶은 거지.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풀지 말고요. 이렇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 언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언제 넣고 언제 찾아야 돼. 그렇게 하면 돼. 이런 방법 써줘야 돼.
이거 두 개 뭐하래 문제에서 곱해라. 그럼 4분의 전개 바랍니다.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곱은 4, 3은 2, 4, 4, 4, 12, 3. 할 수 있잖아. 저 정도. 다음 좀 82번 봅시다. 조금 난이도 올려볼까?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 N에 대해서 M 더하기 N의 최소값 M은 정수가 되어 있고요. 가족값 나족값. 문자를 막 풀지 말고 앞에 보이는 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풀지 말고. 오케이? 얘는 지금 그러면 어떤 식에다가 Z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저 Z를 X로 한번 바꿔볼게.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을 Z하고 둔 거죠? 여기다가 Z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관계식 나온 거니까. 맞아? 근데 M과 N이랑 X제곱의 개수는 죄다 정수 아니에요? 근데 Z는 무슨 수라고? 허수.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존재해야 돼? 혈레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맞지? 맞잖아. 모든 수가 다 정수래. 실수잖아. 그쵸? 근데 한근이 허근이에요. 허수예요. 그럼 반드시 그거에 대한 뭐야? 혈레근, 혈레 복소수가 존재해야 돼. 따라서 얘는 두 근이 한근이 Z면 한근은 Z 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합이 뭐야? 10이야. 합이 뭐야? M이네. 따라서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 일단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 이제?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이 다음에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식이 뭘까? 생각해봐. 뭔 거 같아? 아무 생각이 없나? 생각 중인가? 민기하라고. 이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 완전 제곱식 왜요? 그치? 너무 생각 없이. 오케이. 자, 동관이는? 어? 25 더해가지고 20 더 25가 어디 있어? 더 양변에서 하고 n도 우겨가지고 x가 나오잖아. 오케이. 나열이는? 생각나는. 너는 2차 방정식 할 때 생각나는 건 없어? 근각의 수학에 써놓고 그 다음에 한 별씩이지. 이 2차 방정식 지금 무슨 근을 가른다고? 허근 가져야 되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적어야 되죠. 이끌어낼 수 있어 없어? 아니야? 선생님 너무 억지예요? 너무 억지인가요? 그러면 정수 만족하는 정수 최소값 26, 10이랑 더하면 36 끊을 수 있는데 아닌가? 6. 자 89번 보겠습니다. 89번. 다음의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부호 아니면 근의 위치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해 줘야 돼. 맞아 아니야? 그래요? 뭔데요? 첫 번째? 그치. 첫 번째 하수값.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자신이 없어. 그치? 근데 지금 말한 것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 뭐야? 2차 함수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차 함수를 해석합니다. 2차 함수 두둑해요. 얘가 2차 함수다.
자,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돼 있니? 그냥 두 근이라고 돼 있니? 문제 봐봐. 서로 달라야 돼? 그냥 두 근이야. 그냥 두 근이면 판별식이 0일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이런 표현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냥 두 근일 때랑 서로 다른 두 근일 때는 다른 거야. 그냥 두 근이면 판별식이 0 이상인 거고 서로 다른 두 근이면 판별식이 암수여야 돼. 얘는 그냥 두 근이니까 우리는 요거를 선택을 해서 일단은 범위를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써볼게요. 짝수 공식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돼. 맞지 않냐? 괜찮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여기 2k, 3k, 5k 사라지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5k가 0이야. k 범위가 일단은 0 이상 5 이하로 나오는 거 확인시키겠습니다. 뭘 쓴 거야? 첫 번째 판별식 썼어요. 판별식.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2차 함수를 해석할 때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볼록하다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축을 알아야 돼요. 축 어떻게 돼요? 축의 공식. 축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x는 그렇지, k 플러스 1. 그다음 얘가 일단은 두 근을 만든다 했으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다 한번 해볼게. 그럼 해봐. 그러면 얘랑 얘가 둘 다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의 위치를 잡아줘야 돼? 0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지. 0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첫 번째는 이만큼 함수니까 두 번째는 0을 집어넣는 거에 함수값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0보다 오른쪽에 요 축이 있다. 이렇게 이걸 생각해 따져줘야 돼.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는 함수값. 그래서 F형이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양수가 돼야 되네. 0, 0이면 얘밖에 안 나오잖아. 얘 인수분해 되죠? K범위 구할 수 있지? 이렇게.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축의 위치입니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 세 개의 뭐야? 공통인 범위를 찾고 싶은 거지. 됐죠? 공통인 범위 뭐로 나오니 그래서? K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때 올바른 문제에서 개수 틀렸어요. 중근도 된다고 말했어요. 판별식. 아니야, 판별식 말고. F형이 0보다 커야 되는데 K가 1보다 크다. 이 말 맞아서 K가 1이 개수 그럼 K가 1일 때를 해봐. 아, 그러네. 이게 지금 얘는 이제 두 분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K가 1이 돼버리면 얘들아 K가 1이 돼버리면 접하는 상황으로 해서 되네. K가 1이 돼버리면 1 집어넣을게. 이거 살펴봐야 되겠다. 뭐 나오냐 이거? 1 집어넣으면 끝났네. 안 되는데 K가 1이면 두 분이 양수가 안 되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4번 답이 3번으로 돼 있네. 저는 3번 나온다고? K가 뭐뭐 나오는데? 1, 2, 3, 5 이하가 나와? 1, 2, 3, 4. 안 돼. 1일 때 방금 안 됐잖아. K 1 좀 봐.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요. 그러면 두 분이 다 양수가 안 되는데? 그치, 0하고 4잖아. 0은 양수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답이 잘못된 건가? 잠깐만. 89번 답만 잠깐 확인해 볼게. 답지가 오류가 생기나 이게? 여기 답지 오류는 본 적이 없어. 89번. 잠시만요. 0, 1, 2, 3, 4, 5라는데? 아! 0이 들어가 있네? 와, 뭐야 이거? 뭐야, 공통범위 잘못 잡았다 내가. 0이 되네? 아씨, 다시 해. 설명 다시 해. 수익선은 다시 해. 뭐야? 0이 포함되는 줄 몰랐다. 다시 할게. 미안해. 이렇게 들어가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들어가잖아. 아, 0을 포함시키네. 들어가는데. 그래서 0까지네, 0까지. 그래서 K는 0. 그리고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든. 그래서 5개 이렇게 돼. 미안해. 그렇죠? 뭐 어디서 잘못해? 1이 안 된다니까? 양수가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90번 볼게요. 90번은 알고 계시는 분은 아마 A 값이랑 B 값을 바로 구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미 내가 쓰기도 전에 A, B 구할 수 있을 걸? 그렇지 않나? 자, A 뭐 나오니? 자, 눈으로 푸는 문제예요. 이거 2초 만에 풀어야 돼. 2초 만에. 1초 만에 이제 A 값 구하고 2초 만에 이제 B 값 구하는 거예요. A 몇 나와요? B 뭐 나와요? A 뭐 나와요? A는 2, B는 3. 왜 그런지 알아요? 알아요? 뭐가 지금 근이 이렇게 역수가 돼 둘 다. 그러면 가운데는 그대로 두고 좌우 개수만 모아주는 거야? 바꿔주는 거지. 알겠지? 한 번만 정리해볼까? 뭐야 왜 저래?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이거의 두근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어볼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도 두근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구조를 다 알고 있으면 되겠지. 왜 그런지 다들 아시나요? 역수로 들어가서 뒤집히죠. 왜 그런지는 어렵지 않아. 여기 알파 한번 집어넣어봐. 이 상태에서 양변에 알파 제곱 나누면 돼. 알파 제곱 나와. 그 다음에 알파 제곱분의 1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해. 그러면 다음부터 나누면 돼. 깔끔하게 증명되죠 이렇게? 그리고 다 x로 바꾸면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알파만 이런 게 아니라 베타도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93번 볼게요. 한 두 문제 정도만 더 볼게요. 이거는 뭐 워낙 많이 풀어봤을 거라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모용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모용하는 문제야. 닮음.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정사각형. 그럼 정사각형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뭐로 잡을까요? 뭐로 잡을래? P로 잡을까? 자 그러면 이 길이도 P고 여기는 뭐가 되려면? 베타 마이너스 P가 되네요. 그럼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랑 같다? 닮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알파 대 베타는 P 대 베타 마이너스 P. 내항해볼까? 외항해보기 같다. P 베타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P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P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넘기면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오고 나누면 되네. 따라서 P라는 건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베타
합은 9, 곱은 3. 몇 분의 몇? 3분의 1. 됐죠?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일 때 둘레의 길이 몇 나와요? 3분의 4. 넓이는 어떻게 돼요? 9분의 1. 그래서 뭘 찾으래? 이거를 두 분을 갖는 최고 차수 몇인? 27인 2차만 다시 만들어는 거지. 만들어 볼게요. 27 x-3분의 4 x-9분의 1.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저거를 두 분으로 갖는 2차만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mn 찾을 수 있겠지?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97번 보겠습니다. 97번 뒤에 더 풀어주고 싶은 게 있나요? 문제풀 시간을 못 줄 것 같은데? 그냥 숙제로 다 해봐야 되겠네. 이건 또 워낙 많이 풀어봤을 거라서 풀어봤어야 되겠고 안 그러면 안 되는 문제긴 한데 필수 유형이죠. 모든 학교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오는 한 10학교 10개 학교 중에서 한 7개 8개 학교가 나오는 문제. 뭐 먼저 해줘요? 자,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은 이제 차수가 다 1차 이하로 다 표현이 돼야 돼 문자가. 그럼 저렇게 2차가 들어가시면 일단 차수를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어. 차수를 낮추는 방법은 대입을 해서 차수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알파를 대입합니다. 그게 첫 번째야. 차수를 일단 1차 이하로 만들어. 그럼 r 마이너스 알파 제곱 뭐라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인데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도 풀어도 되긴 해.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좀 귀찮단 말이야. 나중에 풀 때 이렇게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문자가 똑같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차수를 일단 1차 이하로 낮추는 방법, 낮추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뭐야? 안쪽에 있는 문자랑 바깥쪽에 있는 문자를 일치시키는 거야. 이미 일치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또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주는 거지. 우리 여기 또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두근의 합 한번 생각해요. 두근의 합 몇이니? 1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베타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안에 있는 문자가 베타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밖에 있는 것도 문자가 뭐로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베타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9 써주고 그 다음에 베타 알파가 뭐로 바뀌어? 1 빼기 베타.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거를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규칙성 알파를 집어넣는 거랑 베타를 집어넣는 게 똑같을 거니까 요거 이용해서 이제 이체 방정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요? 차수 낮추는 거.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문자 일치. 근데 안에 있는 게 복잡하면 근각의 수학을 이용해. 곱을 이용하든가 합을 이용하든가 그걸 이용해서 안에 있는 걸 제일 간단하게 나타내줘.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간단하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이용하는 거야. 근데 되면 더 간단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식작성 해볼게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는 알파를 집어넣어도 9알파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9베타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야. 우리 이런 거 앞에서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많이 했어. 한 등씩과 나머지 정리해서 했잖아. 규칙성 이용해서 fx 할 수 있잖아. 자, fx 봐봐. 최고 차이수 몇이에요? 1이죠. 그치? 우리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으면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각각 얘가 나와야 돼.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9 x 마이너스 9 맞죠? 이러면 알파 집어넣으면 나오고요. 베타 집어 나오는 2차 방정식 나오겠네. 2차식이지. 뭘 집어넣래? 뭘 집어넣으래? 미안해.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얘가 이거의 두근을 갖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겠습니다. PQ 빼면 16이겠죠?
자, 103번 보겠습니다. 103번. 딱 두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문제 풀 시간을 못 줄 것 같고요. 그냥 집에서 풀어 오셔야 되겠습니다. 얘 어떻게 하면 돼? 유리수 ABC다 2차 방정식 다음과 같다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5인 무리수네요. 어떻게 해줘요? 켤레라고 말하면 잘못 배운 거야. 켤레 근이 존재한다고 100% 장담할 수 있니? 있어 없어? 없어. 자, 무리수가 한 근인데 모든 개수가 유리수면 이러면 무조건 켤레근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근데 x제곱의 개수, 상수의 개수는 AC 유리수라 돼 있죠 문제에서. 그치? 하지만 x 앞에 있는 개수는 뭐야? 루트 5b라는 뭐야? 무리수야.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야. 그치? 그러면은 무조건 켤레 무리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할 수 없어. 알겠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조건 대입을 해줄 수밖에 없어. 얘는 대입하는 방법이 베스트입니다. 한 근이 나와 있는데 켤레근이 존재하는 경우는 각각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x제곱 x 상수의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야. 그러면 무조건 무리수는 켤레 무리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a, b, c, x제곱 x 상수가 다 실수예요. 그러면 무조건 켤레 복수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 개수를 다 확인해 주셔야 돼. 대입합니다. 이게 아마 한 문자로 다 바뀔까 이러면? 그럼 이제 루트가 있는 것끼리 묶고 없는 것끼리 묶어주면 되는 거지. 네, 조금 풀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b를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 맞지 않냐?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a니까 여기 마이너스 10a가 되는 거고, 그럼 c 빼기 a가 0이니까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라고 쓸 수 있네. 그러면 싹 다 a로 다 표현이 되죠? 그러면 다 양변, 이거 방정식이 한두 개씩 아니야. 양변 a는 약분해도 돼. 약분해도 돼. 자, 문제 볼게요. 또 다른 한 근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베타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근과 개수 한 개는 무조건 만족해야 돼. 두 분의 합은 뭐가 돼요? 2루트 5가 돼. 두 분의 곱은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럼 베타분의 1은 뭐가 돼요? 알파. 근데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분의 1 빼야 돼요. 알파랑 베타분의 1 같은 값이야. 근데 그걸 빼래. 뭐가 되는 건 답이 0. 베타 구하시오 아니에요. 문제에서 베타 구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베타는 알파를 이미 알고 있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근해 공식 사용하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두 가지는 꼭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판별식, 두 번째는 근과 계수 관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는 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랑 근해 공식 가지고 판별식이랑 근과 계수 관계 가지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그러면 근해 공식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은요 또 말할 때 최후의 방법이에요. 근해 공식은 이거 이용해서 안 풀리면 그다음 쓰는 거야. 그럼 무조건 풀리거든. 알겠지? 근해 공식은 근 자체를 완전히 그냥 구할 수 있는 식이잖아. 아예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곱과 합을 통해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 나는 그냥 이 문제 생각하기도 싫어. 그럼 근해 공식 써버려. 근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근을 구할 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을 구할 때. 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100번 볼게요. 다음이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곱을 구하라. 자 한번 볼게. 모든 개수가 다 실수예요. 왜냐면 P가 실수니까 X제곱은 1이고요. X는 P고요. 상수는 마이너스 B 플러스니까 모든 개수가 다 실수입니다. 근데 한 근이 무슨 근이라고요? 허근을 해놨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혈내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맞지 않냐? 그렇죠? 자, 이거 마지막 문제야. 이거 하고 끝낼 거야. 좀 집중해줘. 돌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허근을 세제곱해서 실수를 만든대요. 복소수를 세제곱해서 실수를 만드네? 내가 뭐 이용하려고 계속? 복소수 세제곱해서 실수 만든대? 뭐 이용하랬지 계속? 바 이용하랬지? 이거에다 바 붙였다 어때야 돼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A 플러스 B하기로 두고 풀 거예요. 세제곱 하실 거예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하지마 그렇게. 무조건이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A 플러스 B하기로 두고 풀잖아요. 하다가 포기하십니다. 해보면 알겠잖아. 내가 맨날 내잖아. 애들 막 A 플러스 B하기로 두고 풀거든. 하다가 이제 못 풀어요. 너무 복잡해서. 막 세제곱하고 귀찮잖아. 물론 이제 푸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의도한 건 아니죠. 넘겨서 이제 합창 곱셈 인수분 해주시고요. 봐봐요, 잘 봐봐, 잘 봐봐. 얘 여기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파가 아까 뭐라고요? 허근이라고 하고 실수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곱과 합이 제곱의 합이 나와 있죠? 그럼 뭘 쓸 수 있어? 곱셈 공식 변형을 쓸 수 있는 거지. 따라서 합과 곱으로 다 표현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알려주잖아? 나중에 또 풀라고 하잖아? 이렇게 안 풀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거. 복습을 해야지 기억나요. 복습해. 합은 문제에서 몇이야? 두 분이 이렇게 잡혔잖아. 근거의 성계는 몇이에요? 합은 마이너스 B 제곱하면 P 제곱. 곱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2P 플러스 1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2P 마이너스 1.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라고? 모든 실수의 곱이라 했죠?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 근거의 수학의 두 번 해보면 몇이죠? 마이너스 1 일단 몇 번? 2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숙제는 요 2차 방정식 끝까지 월요일까지 다 풀어오는 거야.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숙제가 미흡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주말에 클리닉 부를 것 같은데요. 숙제가 잘 안 되거나 하신 분들은 금요일까지 다 하는 네? 금요일 너 금요일날 와